빨간 모자가 앞을 볼 수 없대입니다. 이건 중국 사람이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렸어요. 탁본 종이 공예 기법을 활용한 그림책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게 이제 내지예요. 왼쪽에 있는 게 뭐 같으세요? 물고기? 풀? 첫 번째 페이지. 자, 오늘은 할머니 생신이에요. 빨간 모자가 심부름을 가요. 숲을 지나 할머니께 케이크를 가져다 드리러 가요. 돼 있죠. 이제 여기서 그림을 딱 봤을 때 어떤 느낌 드세요? 앞을 볼 수 없다? 얘가 위기에 둘러싸여 있다는 느낌이 들죠. 뾰족뾰족하게. 네네. 그래서 이거를 얘는 이제 앞을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앞을 볼 수 있잖아요.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숲에 포위가 되었다. 네. 그리고 인물은 위태롭게 보이고 주변은 뾰족뾰족하고 날카로운 이미지의 풀들로 쌓여져 있다. 내용만 볼게요. 어떤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예쁜 그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풀이 막 자라있는 그런 숲속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 연출을 했어요. 그래서 텍스트랑 그림은 분위기가 완전 다를 수도 있다. 그거를 알려드리는. 그래서 그림책은 내용만 읽어서 다 이해할 수 없다. 내용 자체는 굉장히 평범한 내용이지만 그림으로 이제 위기감을 보여줄 수 있다. 위협적인 상태에 있고 고립되어 있고 불안정한 상태이다. 라는 것을 내용이 아니라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빨간 모자는 지팡이를 꼭 쥐어요. 이쪽 저쪽 땅을 짚으면서 조심조심 천천히 걸어요. 커다란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천천히 걸어요. 그 나무가 어때요? 얘도 좀 무섭다, 그죠? 네,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거 같죠? 이 나무는 이제 얘한테는 이제 장애물이에요. 앞을 볼 수 없는 아이의 장애물. 그다음에 이제 얘는 되게 작죠, 사이즈가. 그래서 나는 이제 세상에 압도되어 있다. 이 빨간 모자는 그런 것을 이제 비주얼적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방금 이 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은 무엇일까요? 이 내용에서 내용 자체. 네, 조심조심 천천히 걸어요가 반복이 되죠. 그러면 이게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긴장과 리듬을 동시에 제공하며 빨간 모자의 내면을 보여주는 효과적인 장치. 조심조심 걸어라. 제발 좀 그렇게 걸어라. 라고 이제 얘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작가가. 자, 그리고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떤 그 캐릭터가 이제 시각이 제한돼요. 다른 감각이 발달할 거잖아요. 내 캐릭터가 만약에 앞을 볼 수 없는 캐릭터라면 나는 이제 얘한테 무슨 슈퍼파워를 줄 수 있을까, 이거. 이제 토끼가 나와요. 깡총깡총 토끼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너 누구야? 빨간 모자가 물어요. 그러니까 나 토끼야. 너는 누구냐 했더니 안녕, 나는 빨간 모자야. 할머니 집에 심부름을 가는 길인데 나를 도와줄래? 난 앞을 볼 수 없거든. 하지만 토끼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어쩌지, 엄마가 아파서 빨리 가봐야 하거든. 빨간 모자야, 눈으로 볼 수 없을 땐 소리를 잘 들어봐. 이제 앞이 볼 수 없는 친구한테 이제 토끼는 다른 감각을 이용하라고 해요. 아, 늑대를 조심해. 늑대는 귀가 아주 밝아. 아주 작은 소리만 내도 잡아먹어. 토끼는 이렇게 말하고 재빨리 뛰어갔어요. 라고 말하면서 이제 위험한 존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토끼 자기가 이제 소리를 잘 들어봐라고 하면서 늑대는 귀가 밝다라는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해요. 소리와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주는 거죠. 근데 이 토끼는 엄청 크죠, 사이즈가. 그래서 감각의 확장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캐릭터로 나옵니다. 신기한 거는 안 보이는데 이제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게, 아, 얘네는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 빨간 모자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죠. 누가 움직이는 소리인데, 그래서 이제 빨간 모자가 물어요. 네가 귀가 밝은 늑대니? 라고 물으니까 아니, 나는 고슴도치야. 안녕, 나는 빨간 모자야. 할머니 집에 심부름을 가는 길인데 나를 도와줄래? 난 앞을 볼 수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고슴도치도 어쩌지 오늘은 아기 다람쥐랑 놀기로 약속했거든. 빨간 모자야, 눈으로 볼 수 없을 땐 잘 만져봐. 그리고 이제 이 고슴도치는 촉각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나와요. 만져보라 그러죠. 왜 만져봐? 늑대를 조심하라고 하죠. 왜? 늑대 이빨은 내 가시만큼 날카로워. 또 어떤 동물이든 한 입에 덥석 잡아먹혀. 그래서 고슴도치는 이렇게 말하고 다람쥐를 만나러 가버렸죠. 그래서 아까 토끼는 들리는 거에 대한 정보를 주고 촉각에 대한 정보를 주죠. 이제 서사의 흐름이 여기서 뭐냐면은 감각을 점점 더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앞을 볼 수 없는 애한테. 그래서 감정, 인지, 공감 능력을 설계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지금 그림으로써 보여주고 있다.
그다음에 고슴도치는 청각이 밝거나 또 시력이 뛰어나진 않지만 감각을 몸 전체로 인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보를 빨간 모자한테 이제 그대로 전해주고 있다. 그다음에 얘도 사이즈가 크죠. 그래서 이제 얘를 보호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뾰족뾰족한 가시는 감각의 예민함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빨간 모자가 그 고슴도치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가 처음으로 이제 뭘 만져보고 경험하는 그런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얘는 점점 이제 색깔이 좀 붉게 되죠. 아까 앞에는 완전 검은색이었는데 색깔이 조금씩 나와요. 있으면 감정적으로 이제 얘가 조금 안정이 되고 있구나. 빨간 모자가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캐릭터의 역할에 변화가 생깁니다. 자, 잘 듣고 만져봐. 자, 이것은 청각의 강조가 아니라 감각의 우선순위를 전복시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가 이제 앞을 못 봐서 어떡하지 걱정이 되지만 이제 보는 게 먼저가 아니라 듣는 게 먼저다 라는 것을 토끼를 통해서 이제 먼저 알게 되고, 이제 빨간 모자 입장에서는 이제 청각을 배우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공감을 수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이런 촉각 같은 감각을 또 수용하는 존재가 되고, 그다음에 이 캐릭터들의 어떤 감각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는 이제 세계관이 확장이 되는 그런 캐릭터로 이제 변해가는 거죠. 도움을 주는 캐릭터, 그다음에 도움을 받으면서 자기 세계관이 넓어지는 그런 캐릭터. 그다음에 감각 동행자를 설계해 볼게요. 여기서 자, 하나의 감각을 잃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돕는 감각 파트너를 하나 설정을 하고, 그 감각 파트너의 형태, 대사, 이동 방식, 질감, 색을 시각적으로 설계를 해볼게요. 방금 우리가 앞에 보지 못하는 캐릭터 하나씩 그렸잖아요. 얘를 도와주는 어떤 거를 그려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어질 것 같거든요. 누군가가 또 왔어요. 네가 이빨이 날카로운 늑대니라고 빨간 모자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나는 스컹크야. 안녕, 난 빨간 모자야. 할머니 집에 심부름 가는 길인데 나를 도와줄래? 난 앞을 볼 수 없거든. 하니까 스컹크도 나는 이제 자야 된다. 이제 빨간 모자야. 눈으로 볼 수 없을 땐 이제 냄새를 맡아. 이제 냄새가 나왔어요. 이제 감각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빨간 모자는 크게 숨을 들이셨어요. 고약한 냄새. 빨간 모자가 코를 감싸지자 스컹크는 머리를 긁적였어요. 미안해, 조금 전에 방귀를 꼈거든. 난 이제 가볼게. 참, 늑대를 조심해. 늑대도 나처럼 지독한 냄새를 풍기거든. 그래서 스컹크는 이렇게 말하고 또 잠을 자러 가버렸어요. 이제 시각, 청각, 촉각, 후각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이제 코를 들이대는 포즈. 그러면 자기 감각의 확장에 몰입한 상태. 이 책은 아직 늑대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게 늑대의 특성들만 말해주고 있어요. 다른 캐릭터들이. 그래서 이제 청각, 위협적이다, 후각 이렇게 나오지만 설명만 하지만 늑대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이제 불안감을 조금 더 이제 조성시키기 위해서. 자, 그 다음 이제 드디어 등장을 했어요. 자, 늑대가 나타나는 소리. 컬러가 어느새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죠? 자, 사락사락 풀잎이 스치는 소리가 들려요. 네가 지는 냄새가 지독한 늑대니? 라고 하니까 아니, 난 개야. 멍멍멍. 늑대는 얼른 대답했어요. 난 한 번도 개를 만난 적이 없어. 혹시 너를 만져봐도 될까? 난 앞을 볼 수 없거든. 그래? 좋아, 만져봐. 빨간 모자는 늑대를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봤어요. 그러니까 귀가 왜 이렇게 크냐니까 작은 소리도 잘 들으려고. 너는 왜 이렇게 이빨이 날카롭냐고 하니까 음식을 잘 씹어 먹으려고. 왜 이렇게 냄새가 나냐고 하니까 늑대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라고 늑대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이제 얘가 두려움의 대상을 만났지만 늑대를 만져보죠. 그러면서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들으려고 기능 중심적 해서 음식 잘 씹어 먹으려고 하면은 공격이 아닌 생존의 목적으로 나도 불사가 존재야 이런 거. 그다음에 왜 냄새가 나냐고 하니까 늑대한테 안 잡아먹히려고 라는 방어의 목적으로 이런 변주를 줬어요. 그래서 첫 장면에서 그 여러 가지 늑대에 대한 설명을 봤을 때는 존재만 암시가 되던 그런 실루엣 같은 존재였다면은 이제 방금 이 페이지에서는 늑대가 직접 나타나면서 이해를 해가는 대상이 되는 거죠. 늑대 자체가. 그래서 이 빨간 모자가
늑대를 이제 냄새를 맡고 만지고 이렇게 하는 장면에서 감각을 이제 다 익히는 거예요. 늑대에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뭐 할머니한테 가야 되는데 나를 좀 도와달라 하니까 그러면은 얘랑 할머니를 같이 잡아먹으면 되겠다 라고 이제 늑대는 마음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빨간 모자가 길을 가다가 정말 멋진 날이야 라고 이제 날씨에 감탄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할머니한테 꽃을 좀 갖다 드릴까 라고 말을 하니까 늑대가 짜증이 나죠. 자기는 빨리 얘랑 이제 할머니 잡아 먹어야 되는데 꽃을 꺾어 간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늑대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도와줘야죠. 그죠? 도와주는 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늑대와의 관계가 또 단계별로 나와요. 여기서 이제 1단계가 나오죠. 동행을 합니다. 자, 불신 속에서 이제 협력을 하는 사이로 바뀌어요. 자, 나한테 이제 꽃길에 뭐 길을 좀 안내해 달라. 그 다음에 같이 이제 꽃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야, 우리 같이 이제 뭐 좀 하자 하는 공동의 그런 협력체가 되는. 다음에 이제 2단계가 나와요. 또 가다가 또 뭐 달콤한 냄새가 난다. 다음에 와, 과일. 과일 먹고 싶냐 하니까는 또 늑대가 지금 뭐 해줘요? 과일을 따주죠. 그죠? 그래서 이제 늑대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과일이 뭐가 맛있다고 저렇게. 그러니까 너도 배고프지 이러면서 너도 하나 먹어봐 하니까는 과일 따위가 아니라 나는 지금 고기가 좋다고 고기를 먹고 싶다면서 너를 잡아 먹겠다라고 이제 달려오는 이제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식성의 차이가 있고 본성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더는 이제 못 참는다. 자, 이거는 억제된 욕망이 폭발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늑대가 구덩이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빨간 모자가 늑대를 구해주고 아픈 곳을 빨간 모자가 이제 치료를 해줘요. 그러면서 늑대는 가만히 빨간 모자를 바라봤어요. 그래, 약속은 약속이니까 이 꼬마를 데려다 주겠다. 그래서 이제 빨간 모자는 할머니 집에 도착을 합니다. 자, 이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동물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늑대는 위협의 대상에서 함정에 빠지고, 그 다음에 빨간 모자가 구조를 한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빨간 모자는 늑대를 살리고 치료해주고 망토로 덮어준다. 치료해주고, 그죠?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빨간 모자는 생각했어요. 토끼야, 고슴도치야, 스컹크야, 그리고 늑대야, 정말 고마워.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공감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치료를 해주고 이제 선물도 줍니다. 이게 리본으로 묶어줬다, 그죠? 이빨이 다친 늑대를 감싸 안는 장면은 단순한 용서가 아닌 감정의 전이와 정서적 동행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늑대는 소문만으로는 들었을 때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직접 겪었을 때는 협력을 하고 동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변주가 들어갔을 때는 긴장이 이제 고조가 되고, 그리고 갈등을 이제 도입할 때는 이제 이해와 돌봄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두려운 존재도 이해받고 변화될 수 있다라는 교훈이 있죠. 그리고 이제 빨간 모자가 마지막에 이제 자기랑 같이 있었던 캐릭터들이 있죠. 토끼, 뭐 고슴도치, 스컹크, 그러니까 같이 있었다는 거를 이제 알고 있어요. 빨간 모자도.